자, 탈레스의 친구이자 동료인 밀레투스의 아낙시만드로스. 이 사람의 연구에서 실험의 중요성을 이 사람은 연구에서 실험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최초의 인물이었다. 아낙시만드로스, 수직으로 세워놓은 막대에 그림자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서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했고 계절의 시작과 끝도 제대로 알아냈다. 그러니까 뭐 해 시계 같은 건데 그죠. 근데 이제 1년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이제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다는 거죠. 아낙시만드로스는 그리스에서 최초로 해시계를 만든 사람이었다. 그리고 당시까지 알려진 세상을 지도로 표현했다. 별자리 모양을 나타내는 천구도도 만들었다. 그리고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주장을 했는데 생명이 진흙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그리고 최초의 동물은 가시로 덮인 물고기였다. 그 물고기의 후손 중 일부가 물을 버리고 무트로 올라오고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변이를 통해서 다른 동물로 진화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 정확하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신이 만들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진화론이라는 게 지금도 이제 통용이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것을 뭐 정확한 그 형태는 아니지만 이때에도 이 사람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공기에 대한 실험을 최초로 했다고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원전 450년경에 엠페도클레스. 그래서 이 사람은 빛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만 그렇다고 무한히 빠른 것은 아니라고 믿었다.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빛이라는 게 뭐 엄청 빠를지라도 무한히 빠른 건 아니고 속도라는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전의 지구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았다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생물이 자손을 보지 못해서 멸종했으면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당시에 이걸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런 기초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현존하는 모든 종들을 보면 그들 나름의 재주 또는 특별한 용기 아니면 민첩함 이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렇지 못한 종은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적자생존의 그런 개념을 그 당시에 이미 가지고 있었다. 물시계 또는 물도둑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끝이 열려있는 가늘고 긴 대롱이 노쇠공 위에 붙어 있다. 그리고 노쇠공 밑에는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뚫려 있어 있는 물건이라 가지고 일반 가정의 부엌에서 국자 대용으로 쓰이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노쇠 공이 있고 그 밑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위에 대롱이 달려 있는데 끝에 뚫려 있다 이거죠. 요 사이는 당연히 뚫려 있겠고, 그래서 요런 물도둑이라는 그런 기구다. 물도둑을 물 속에 담가 노쇠 안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대롱 끝을 연 채로 물에서 꺼내면 밑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물이 가는 빗줄기처럼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물속에 담갔다가 그냥 대롱 요 끝을 열려 있는 채로 그냥 끄집어내면 여기서 물이 촥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롱의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제대로 막은 다음 꺼내면 손가락을 떼지 않는 한 물은 노쇠공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빼낼 때 물속에서 빼낼 때 여기를 막아요. 막은 다음에 일단 집어넣어서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걸 막고 이걸 빼면은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 또 엄지손가락을
엄지손가락으로 대롱 끝을 막은 채 노쇠공을 물 속에 담가보면 물은 노쇠공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것을 이렇게 막아요. 끝을. 그러니까 물 속에 집어넣기 전에 막고 집어넣으면 그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뭔가가 물이 노쇠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무언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엠페도클레스가 그게 이제 공기라는 거다. 예? 그런 생각을 했다라, 그런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엠페도클레스고, 데모크리토스, 이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지각하는 것도 순전히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원자론자죠.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영혼이라든지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뭐 지각이나 뭐 모든 것들이 물리적이고 이제 기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뭔가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는 거다, 들을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내 손에 펜이 쥐어져 있다라고 어떻게 여기 펜이 어떻게 쥐어졌다고 어떻게 인식을 해요? 손에 주어지는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자극 때문이라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각은 물질이 아주 세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모아졌을 때 나타나는 물질적인 속성이지 신이 물질에 불어넣은 영혼의 속성은 아니다. 생각, 감각 이런 것들도 물질이 어떻게 뭐 세밀하게 모여가지고 나타나는 물질적인 속성이다. 그게 무슨 뭐 신이 물질에 영혼을 불어내갖고 그 영혼이 생각하고 뭐 감각을 느끼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항상 물질적인 그런 뭐 자극과 지각이 있는 거다. 데모크리스토스가 만들어낸 원자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자를 수 없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죠. 기본 입자는 가장 작은 입자이고 가장 작은 입자라는 것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원자는 궁극의 입자로서 원자는 더 이상 작은 조각으로 쪼개려는 시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는 물체는 복잡하게 얽힌 원자의 집합이라고 생각했다. 굉장히 지금의 개념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의 논지에 따르면 칼로 사과를 자를 때 칼날은 원자들 사이의 빈 공간을 통과한다. 그래서 사과의 칼날이 통과할 빈 공간이 없다면 칼은 쪼개질 수 없는 원자를 만나게 되므로 결국 사과는 잘라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원자들 사이의 빈 공간을 잘라서 잘라진다라는 거죠. 상당히 어느 정도는 뭐 맞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뭐 얘기지만 꼭 완전하게 맞는다라고는 할 수도 없는 얘기겠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데모크리토스는 원뿔 또는 피라미드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육면체, 뭐 직육면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예요? 넓이에다가 길이에다가 높이, 예? 그렇게 곱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원뿔이나 피라미드는 이제 가면서 좁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점점 넓이가 좁아지는 지극히 얇은 판들을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면 원뿔이나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여겼다. 그래서 얇은 판들의 부피를 더하면 피라미드나 원뿔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큰 판 처음에 피라미드, 그 다음에 조금 더 조그만 거, 조금 더 작은 거, 조금 더 작은 거. 근데 그거를 무한하게 얇은 그거를 다 더해가지고
하면은 이 부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뭐랑 똑같아요. 뭐 적분 그 원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현대 수학에서 극한의 원리라고 불리는 문제를 데모크리토스는 이런 식으로 기술했던 것이다. 극한의 개념이죠. 결국에 적분이라는 게 이제 극한이니까 그는 이렇게 해서 미적분의 문턱까지 갔었다. 데모크리토스는 그 안에 있는 별을 하나하나 분간해 볼 수는 없지만 은하수가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별들의 집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제 망원경도 없는 상태에서 눈으로만 봐가지고 뿌옇게 생긴 거를 별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신의 시대를 지배하던 종교들을 모두 악이라고 판단했다. 종교는 다 악이다. 불멸의 영혼이나 불멸의 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와 빈 공간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뭐 현대 과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아낙사고라스. 이 사람 아까 했었죠. 기원전 450년경 아테네에서 활약했던 이오니아 출신의 실험가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데모크리토스죠. 데모크리토스만큼 과격하지는 않았는데 철저한 물질주의자라는 면에서 비슷하다는 거죠. 물질이 세계를 지탱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그들을 물질주의자 혹은 유물론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뭐라고 생각했냐? 달이 밝게 보이는 것이 반사된 빛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최초의 인물이다. 달이 차고 기우는 위상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쵸? 달이라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빛나는 거다. 그걸 이제 그때 이미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이 차고 기우는 위상 변화, 수승달에서부터 반달에서 뭐 보름달 그렇게 변하는 것이 이제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자 이게 지구고 이제 달이 이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태양빛이 여기서 온다라고 봤을 때 보름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달이 이쪽에 있을 때 그러면 이게 원이 다 보이겠죠. 우리 지구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보름달이고 반달은 이제 여기에 왔을 때 수직한 위치에 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반쪽만 빛나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초승달이나 이런 것은 이제 달이 더 앞쪽으로 갔을 때 지구에서 볼 때 여기에서 비치는 거 이쪽이 이제 비치는 것인데 거기 일부만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초승달이 나오고 뭐 그런 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구, 달, 그리고 스스로 빛나는 태양, 이 셋이 이루는 상대 배치에 따라서 달의 위상이 변하고 월식이 일어난다 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아낙사고라서는 태양과 별이 불타는 돌이라고 생각했다. 이것도 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개념하고 굉장히 맞는 얘기죠. 별이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기를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거다. 굉장하게 정확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